안녕하세요.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바이폴라 정션 세 번째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지지난 시간에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워킹 프린시팔, 즉, 우리가 N, P, N은 헤빌리 도프트, 그 다음에 아주 얇게 P, 그 다음에 N. 이렇게 NPN으로 되어 있을 때 왜 우리가 많은 양의 전자가 넘어갔을 때 왜 자동적으로 여기를 점핑하게 되면서 슉 빨려가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걸린 볼테지에 의해서 큰 볼테지죠. 두 개 정도 볼게요. 한 10볼트 정도 걸렸다 쳤을 때 왜 여기에 소형의 볼테지, 뭐 한 2볼트라고 칩시다. 2볼트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이렇게, 어디가 플러스 마이너스여서 여기와 여기는 순방향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여기와 여기는 역방향이어야 되는지.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접지로 따지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조금 높고 여기는 훨씬 더 높고 2볼트겠네요. 되는지. 워킹 프린시팔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훌륭한 학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잠시만요. 제가 소리가 들어가고 있는지 의아하네요. 네, 소리가 들어가고 있겠죠? 네. 어, 잠깐만요. 앵커. 네, 소리 들어가고 있겠죠? 소리를 조금 올려볼까? 네, 소리를 들어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화면 공유하는 것도 다시 한번 볼게요. 공유하는 화면이 맞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뭘 배울 거냐? 우리가 이제 PMP, MPN에서 이제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라고 하는 세 개의 단자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흐르는 이 전류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이제 좀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이 전류가 흐르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지, 그게 면적에 비례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떠한 디퓨전 값에 비례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MPN인 경우에는 여기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상 NPN이나 PNP나 둘 다 트랜지스터는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IE는 결국은 IC와 비슷하다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IB로도 전류가 흐르긴 흐른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NPN과 PNP를 정리한 파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E, B, C 이렇게 있는 경우에 우리가 NPN이면 네라고 얘기했고 PNP면 PB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그다음 PB니까 베이스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걸 EBC라고 표현을 지울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내가 PMP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선 똑같이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에 네니까 네 NPN은 이 에미터 쪽 방향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엔 이런 형태로 나타내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류를 흐르는 방향도 이 화살표의 방향이 뭐랬어요? 자, 이거의 방향은 뭘 의미하냐? 전류의 방향.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흐를 거야? 이렇게 흐를 거야. 그럼 이렇게 흐르려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가니까 IE는 뭐야? IB 플러스 IC가 되겠죠. 여기에 한정해서 보면. 여기를 봅시다. 여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네. 여기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가네. 그러니까 IE에다가 IE는 또 IB랑 IC가 되네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나가는 거, 이렇게 나가는 거. 나가는 애들의 원천이 될 거냐, 아니면은 들어오는 애들이 합쳐서 나갈 거냐. 결국 요 형태가 뭐예요? 같죠? 그러니까
에미터에 들어가는 전류는 언제나 캐패시터에 들어가는 집진 전류, 그 다음에 베이스에 들어가는 전류의 합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요. IB와 IC를 더하면 IE가 됩니다. 그래서 IB는 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IB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넣어준 전류에 대비해서 나오는 전류에 베타배가 있어서 이 베타배는 약 뭐 한 뭐 작게는 20배에서 뭐 심하면 한 100배에서 한 1000배까지 한 50배에서 1000배까지 뭐 이런 식으로 값이 이렇게 지정되기 때문에 들어간 전류 대비 나오는 전류가 얼마나 이제 차이가 크냐. 그죠? 그렇게 하면 요거를 B를 베타분의 1의 IC로 바꿀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커렌트 들어가는 IE는 IC에다가 뭐 에미터의 전류는 1 더하기 베타분의 1에 해당되는 IC 값으로 에미터의 값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미에 배웠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IB 더하기 IC는 IE다라는 공식은 변하지 않으나 우리가 이거를 NPN, PNP인 두 경우에 대해서 이게 어디가 그러니까 액티브 모드가 뭐예요? 활성 모드. 그러니까 포워드 그다음에 뭐였죠? 포워드 그다음에 리버스 이렇게 외우지 말랬죠. 왜 외우지 말라 그랬냐면 여기와 여기 그러니까 여기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가 순방향인 경우 BE가 0보다 커야 되지. 이렇게 했어. 왜 이걸 외우지 말라냐면 내가 만약에 순서를 EB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역방향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그죠? EB면 EB니까 순서대로 마이너스로 되는 게 맞죠? 그죠? 이런 거를 요 디테일을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어떤 경우엔 B2를 쓰고 어떤 경우엔 C2를 써. A, B, C, D, E, F, G 하면은 B 다음에 E가 나와야 되는 건데 앞에서부터 썼나 보네. 그러면 여기서 C, B는 뒤에서부터 썼네. 이건 뭐지? 이러고 헷갈리면 그래서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B2인 경우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BC 경우엔 역방향이어야 되니까 VCB로 쓰면 0으로 써야 되고 VBC로 쓰면 0보다 작게 써야 되죠. 다 같은 얘기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외우지 말고 이해해라. 순방향이랑 역방향이라는 것만 이해해라. 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PMP도 마찬가지겠죠. PMP라고 해서 여기에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순방향을 걸지 말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방향이려면 이 B는 플러스. 그 다음에 역방향 걸려면 BC는 뭐여야 돼요? BC는 0보다 커야 되죠. 왜 역방향을 걸어야 되니까 VCB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맞습니까? 헷갈리실까 봐. 여기가 PNP예요. 그럼 PNP면 P에다가 플러스를 걸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VEB가 맞아. 그래서 EB가 0보다 커야 돼. 그다음에 여기는 P의 역방향을 걸어주니까 네가티브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래서 VBC가 0보다 크다고. 그리고 VCB가 같은 뜻이니까. 그죠? 이해되죠? 뭐 이해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찾아오세요. 우리 시험 저기 월요일 날. 그죠? 월요일 날은 문제풀이와 관련된 거는 커버를 안 해줄 거예요. 문제풀이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조교 통해서 좀 물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커렌트로 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그 베이스에 들어가는 건 진짜 매우 미미하다.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고려를 별로 안 해준다. 자, 캐리어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캐리어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거를 조금 이렇게 해서 설명용으로 빼놔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캐리어 트랜스포트 베이스 리전. 이 베이스 리전에서 캐리어 트랜스포트는 대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궁금한 거야. 베이스는 뭐야? NPN이라고 타지만 P 타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잠시만요. 여기에 있는 거를 어허. 자, 요거를 하나씩 제가 써놓은 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보시면, 어, 일단 내가 이제 어떻게 그 NPN이라고, 예를 들면 NPN DJT의 예시를 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P는 짧겠죠. 근데 P를 짧게 그리고 싶은데 사실 리얼 월드에서는 P가 짧지만 설명용은 P를 조금만 두껍게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N 플러스, 여기가 P, 그다음에 N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죠? 그럼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를 에미터라고 부르고 여기를 뭐게요? 컬렉터라고 부르겠고 여기를 우린 베이스라고 부를 겁니다. 맞죠? 그럼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이게 액티브 모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다가 P에다가 플러스, 에미터에다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VBE가 되겠죠. 물론 0보다 커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역방향이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걸어주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걸어줘서 VCB가 0보다 커야 되겠죠. 맞죠? 이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얘가 어떤 경우다? 어, 액티브 모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전자가 어디? 여기에 엄청나게 헤빌리 돕돼 있던 전자들이 여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로 넘어갈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기에 디플리션 레이어가 있겠죠. 디플리션 레이어는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게 동등할까요? 아니에요. 동등하진 않아요. 왜 동등하지 않냐면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전자가 있으니까 얇아도 충분히 그걸 다 채울 포텐셜 밸을 채울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겠죠. 근데 역방향이니까 이건 조금 넓게 그려볼게요. 역방향이니까. 이렇게 역방향이니까. 그래서 공핍층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따 치고 공핍층이 이렇게 이건 좀 너무 크게 그리긴 했지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공핍층이다. 디플리션 레이어고요. 공핍층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아는 사실은 전류가 여기서부터 와장창 넘어온다. 어, 전자가. 전자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거기에 반대에 해당되는 전공은 아주 조금 넘어온다. 그죠?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는 전공은 너무 조금 넘어오고 여기서는 요 공피증 영역 안에서 이렇게 넘어온 녀석이 어떻게 여기 로컬 필드에 의해서 이렇게 로컬 필드가 이렇게 잡힐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로컬 필드는 여기가 이오나이즈가 플러스가 될 테니 로컬 필드는 이렇게 가지만 전자 이거 헷갈리겠다. 이렇게 쓰지 말아야겠다. 자, 자, 로컬 필드는 공핍층에서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런데 로컬 필드는 이렇게 생기지만 전자의 방향은 어떻게 가? 전자의 방향은 이렇게 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달한 전자는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그냥 슝 하고 지나가는 거 맞죠? 그런 다음에 전기에 의해서 여기서 끌려가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P만 놓고 보자 이거야. 요 P, 요 영역. P 영역에서만 보면 P 영역에서만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또 삭제해야지. 컨트롤 Z 눌러. 안 지워지네요. 자, 요 영역만 보자 이거지. 요 영역만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다 요렇게 내리고 요렇게 내리고 요렇게 내리고 요렇게 내린다고 치고 우리가 뭐를 만들었어?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서 여기에 X축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WB라고 가정합니다. WB는 뭐예요? 그 실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 계정이지만, 그러니까 P 타입의 실리콘 부분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핍층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위스, 베이스 위스죠. 베이스 위스라고 가정을 하면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핍층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핍층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맞죠? 그러면 일렉트론 관점에서만 여기서 이게 일렉트론이 넘어왔잖아. 그럼 일렉트론 관점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타입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P타입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다른 N타입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N 플러스 타입이겠죠. 그럼 N 플러스 타입의 리전에서의 전자의 농도는 어마어마하게 높을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공핍층이 여기 있을 거고 공핍층에 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어디까지?
요까지 직선으로 떨어진다고 할게요. 직선으로 떨어져요, 실제로. 요 떨어질 때에 내가 여기의 농도를 뭐라 그래? P 영역에 있으니까 소문자는 P일 거고 N 뭐 NP 제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기억날지 모르지만 NP 제로라고 하면 요거는 어떠한 타겟 그 전하를 얘기하고 요거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이 제로는 거기에 이니셜 값을 얘기해요. 그러면 NP 제로면 뭐야? P 타입 영역에 있는 전자의 초기값. 그다음에 PN 제로는 뭐야? P 타입 그러니까 정공의 농도 뭐 어디에 N 타입에 있는 초기값. N 제로는 뭐야? N 타입의 전자의 개수, 농도 어디서 N타입 영역 안에서 그 다음에 초기값 이렇게 PP0 알겠죠? 홀의 농도 어디서의 P타입에서 영역의 초기값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고 치면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뭐겠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얘기하면 이게 NP0 이렇게 표현합시다. 여기가 P0라고 쳤을 때 여기를 P0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요만큼 떨어지죠. 여기 WB만큼 떨어지잖아. 그 상수 비율로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운 그 식에 나와 있는 식에 따르면 베이스 안에서의 전자 자체가 확산에 의해서 전류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 넘어올 때 이 전류는 I는 일단 전하양이겠죠. 전하양. 그 다음에 넓이, 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퓨전 값. 그 디퓨전 값일 때 우리가 뭐야? 전자의 디퓨전이겠지. DN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얼마나 기울기로 떨어지느냐. 이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 식이 어디에 해당돼? 요 식에 해당되게 되는 거야. 요 P 영역에 베이스에서. 그럼 요만큼 떨어지는 상수배로 떨어지니까 우리가 뭐라면 똑같이 Q, A, D, N에 WB에다가 마이너스 NP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전에 무슨 거를 알았냐면 NP0는 그죠? NP0 그 값에 초기 값에다가 익스포넨셜 뭐 VT분의 VBE라고 전에 배웠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I는 거기 베이스에 흐르는 IB겠죠.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 Q에 A에 DN에 WB에 NP0에 익스포넨셜 뜨고 VT분의 VBE겠죠. VBE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절대값 씌우면 절대값 I 베이스에서 흐르는 절대값 전류는 전하의 량 바꿀 수 없죠. A 면적 이미 만들면 바꿀 수 없죠. 그 다음에 디퓨전의 값에 의한 그 전자의 디퓨전 값 그죠? 그 다음에 WB 그죠? with 그죠? 그 다음에 NP0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VT 분의 VBE가 됩니다. 이렇게 따졌을 때 베이스에서 흐르는 전류의 가장 큰 핵심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얘 상수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WB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WB가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잖아. 요 길이. 그죠? 그러면 이게 얇으면 얇을수록 전류가 잘 통하겠네. 그지? 그 정도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디퓨전 값이 높으면 전류가 잘 통하겠네. 그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반도체에서 5도씨 올리면 전류가 2배씩 늘어난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 디퓨전 값이 바뀌기 때문이야.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면적을 늘려야겠네. 면적을 늘려야겠죠? 이 면적을 늘리면 그럼 이 면적은 어떻게 넓혀요? 면적은 반도체 기억나세요? 반도체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N타입에다가 요만큼 웰 만들어서 여기를 P타입으로 만들고 여기를 N 플러스로 만들잖아. 그러면 면적이 어디겠어? 면적이 지금 이건 2D로 얘기해서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면적이겠지.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겠죠. 이 면적이 늘어날수록 내가 흐르는 전류는 많이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VB2를 똑같이 준다고 해도 얘 값이 크거나 여기 값이 큰 대자 아니면 얘가 크거나 얘는 어떻게 고정값이죠. Q는. 그다음 얘가 작거나 그러면 요거를 엔지니어 하면은 된다. 아니면 이거를 많이 넣어주던지. 이거를 많이 넣어준다는 건 무슨 얘기야? 아, 내가 처음에 P타입에 들어간 전자의 개수가 많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P타입에 들어간 전자의 개수가 여기서부터 요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전자의 개수,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전자의 개수인데 이 개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여기에다가 엄청 헤비하게 도핑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이 늘어나겠지. 처음에 들어가는 양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더 좋은 트랜지스터, IC가 IB에 비해서 배율이 더 높아지는 베타 값이 큰 걸 만들려면 베이스에 들어가는 거에 요 베이스 기준으로만 생각했을 때 커렌트를 보면 자, WB 줄여야 되겠네. DN 늘려야 되겠네. 면적은 넓으면 좋겠네. 그죠? 그 다음에 VB2가 세면 이게 더 높아지겠네. NP 재료도 높아지면 높아지겠네. 그렇게 엔지니어 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일단 기판을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기판을 만들면 얘가 고정값이죠. 넓이도 고정값이죠. 그 다음에 이거 도핑 이미 끝났지. 고정값이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부여받는 이 WB의 값도 고정값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고정값이냐면 여기가 다 고정값이야. 여기가. 맞아요? 여기부터 여기. 요 빨간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고정값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I 여기 IB가 아니겠구나. 그러면 여기 IB가 아니에요. 자, 요게 뭐야? Saturation Current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IS 많이 봤죠? IS에 Exponential VT분의 VD 하면 다이오드 했던 거 기억나요? 그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표현해 놓은 게 요 페이지예요. 그죠? 이해되셔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와.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퓨전 커렌트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어디에? P타입에서의 다시 얘기하면 P타입에서의 마이너리티 캐리어 마이너 캐리어는 뭐예요? N이죠, N. 그죠? 마이너리티 캐리어 즉 N의 디퓨전 커렌트는 상수다. 근데 그 상수는 아까 면적에 맞죠? Q에 맞죠? DN에 그죠? WB에 그죠? 그다음에 NP 제로 이렇게 이렇게 된 값으로 우리가 이걸 컨스탄트 밸류라고 한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IS라고 한다. 그래서 IS는 상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맞습니까? 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WB가 얇을수록 전류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지 캐리어 concentration at the edge of the collection junction depletion region이 0이래. 여기 0이라고 가정하고 푼 거네. 그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식이 나온다. 컬렉트 커렌트에서. 자, 이제 베이스에서 컬렉트로 넘어왔어. 베이스랑 컬렉트랑 사실 구분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컬렉트에서 올라오는 전류가 베이스의 전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그죠? 근데 여기서 교수님 저 처음 보는 거 생겼어요. 요거 하고요. 요거는 처음 보는데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N 뭐죠? NA에다가 N 뭐죠? 도너 하면 NI의 제곱이었죠. 그거 기억나죠? 근데 NI의 제곱을 만약에 N 뭐로 나눠요? D로 나누면 NA가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어셉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바꿔야 되겠네. 여기를 NA로 하고 여기를 ND로 하면 뭐가 되겠어? 여기가 N이 될 거고 여기가 P가 되겠죠.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NB 베이스에 흐르는 거의 컨센트레이션이니까 제 생각에 이게 베이스에 흐르는 컨센트레이션 마이너지 캐리어야 되니까 이건 N이어야 되네. 그죠? 베이스는 N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에 흐르는 거의 농도를 값을 주어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NI에다가 요 값은 다 똑같고 그래서 요거 막 1은 거의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I라고 표현한다. I는 이렇게 표현돼.
그래서 이걸 왜 배우느냐? IS가 얼마야? 라고 주어지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IS 주지 않고 면적은 이렇고 거기에 전하는 이렇고 거기에 걸리는 디퓨전 값은 이런데 우리가 NI와 N을 줬겠죠. 이런 경우에 컨센트레이션 이럴 때 WB는 어느 정도라고 하면 IS가 얼마인지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얘기죠. 근데 또 똑같은 얘기예요. 컬렉트 커렌트에 흐르는 요 전류는 IS는 익스포넨셜 이게 지금 어디서 왔냐면 기억날지 모르지만 I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T 이것도 다이오드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C로 바뀐 거예요. C로. 그래서 걸리는 전류는 어 요렇게 생긴 형태고 요렇게 생긴 형태는 이 IS는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다. 여 값은 그럼 어디서 나왔냐? 이 전에 설명했던 거기서 나온 거다. 그 얘기하는 거. 그래서 보통 IS의 값은 10의 마이너스 12승 암페어 혹은 마이너스 10의 18승 암페어고 당연히 WB에 저기 여기에 짧을수록 커렌트가 많이 흐르고요. 그다음 템퍼레처에도 관련됩니다. 템퍼레처는 뭘 좌지우지하죠? 이 디퓨전. 그죠? 그리고 네가 하일리 돕드한 시편을 만들면 이 NB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에미터의 커렌트 알아봤고 베이스의 커렌트도 알아봤잖아. 그죠? 근데 이 얘네들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냥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 그냥 IC 값은 이렇게 주어지잖아. IC 값은 이렇게 주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IC 값도 IB 값이랑 기준으로 봤을 때 베타배와 관련된 요 IC 값이 IB 값의 베타배에 연관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앰플리파이어라고 그러잖아. 앰플리파이어라고 그러잖아. 이 배율은 뭐 50배에서 200배, 1000배네요. 요렇게. 요 배율은 요즘에 막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IC,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IC는 여기에 들어가는 IB에 비해서 결국 베타배 정도의 그 베타배 정도의 커렌트 증폭의 효율을 갖는 게 이 BJT 소자, BJT가 아닐 수도 있어요. FE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긴 형태들은 다 이런 공식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그 근간을 정리해 놓은 식이 요겁니다. 그냥 여기 보시면 IC는 I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BE 지난 시간에 사실은 제가 지난 학기에 수업 때 이거를 외우지 말라고 해가지고 치팅 페이퍼에다 적어놓고 와도 시험을 보게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1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이렇게 현명한 짓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그냥 외우세요. 그 다음에 IB는 뭐야? 베타분의 1. 베타분의 1에다가 IC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IC 곱하면 돼. 그죠? 그 다음에 IE는 아까 뭐라 그랬어? IC 더하기 IB랬지. 그러니까 이걸 더하면 뭐야? 그러면 IC 더하기 IC의 베타분의 1, IC의 베타분의 1이니까 1 플러스 베타분의 1에 IC를 한 게 IE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베타분의 베타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IC는 IB. 그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는 알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IE는 여기 지금 보면 IE는 그죠? IC 계열 이게 IC겠죠? 여기 IC 여기 IC IC에다가 요걸 곱하고 요거는 알파라고 하니까 내가 MET에 걸리는 것은 알파베의 뭐야? IC가 된다. 근데 이 알파베는 이렇게 생긴 건데 베타가 예를 들면 50이야. 이게 50이야. 그럼 거의 이거는 뭐야? 1이지. 그래서 이거와 이거가 거의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다. 그거를 고려를 안 했네요. 왜 안 지워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안 지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IE랑 IC가 똑같은 이유를 만약에 물어보면 IE는 알파분의 IC인데요. 알파는 베타 플러스 1분의 베타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역수구나.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된 경우에, 베타가 아까 뭐였어? 50에서 막 200에 뭐 한 1000 뭐 이렇게 되잖아.
그 값 넣으면 이 값은 거의 1에 귀결되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IE는 IC 값과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아까 저 앞에 보면 IE 약 IC다라고 하고 IB는 약 0에 가깝다. 이런 얘기 했었죠. 아마 페이지 앞에 가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지웠나 보네요. 네. 있었는데. 제가 썼지만 수업하면서 너무 더럽게 썼네요. 네. 그래서 이런 연관관계가 있다 정도를 외워도 되고 풀어도 되는데 이 정도는 좀 외우면 돼. 그러니까 아예 생으로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 외우면서 이해하라 라는 뜻이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익숙해야 될 회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런 패러럴하게, 자, 패러럴하게 되어 있는 트랜지스터인 경우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거 확대되나? 확대되네. 자, 여기 보시면 딱 봐도 처음에 보이는 게 뭐예요? 여기에 바깥쪽으로 나오니까 이건 뭐야? 네야 아니면은 PB야? PB지 PB. 그죠? PB. 네는 뭐야? 에미터 쪽으로 붙잖아. 이게 Y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이해되죠? 이해될 거라고 믿고 그냥 진행합니다. 그러면 요게 요거니까 이건 PNP네 라는 걸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방향이 여기 있으니까 어디가? 여기가 베이스일 거고 에미터일 거고 여기가 컬렉터겠네. 여기 컬렉터 2에 컬렉터 1에 그리고 요 두 개가 구조가 V1으로 완벽하게 동일하네 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에서 전압은 똑같이 넣고 요 각각의 요거와 요거에 전류를 더하면 이 IX 값이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들어가는 값이 여기서 갈라지고 여기서 갈라질 텐데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겠죠. 이 두 개는 세임이야.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앞에서 뭘 배웠어? 이 앞에서 배운 게 뭐냐면 네가 커렌트에 흐르는 그 IS 값은 뭐에 비례해? Q 상수죠. 면적에 비례해. 그죠? 여기 면적에 비례한다고 나왔어요. 디퓨전 값에 비례하고 WB에 비례해. 근데 지금 얘랑 얘랑 얘가 요 그림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요 그림에서만 놓고 봤을 때 요 그림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요 면적 있죠. 요 면적이 완벽하게 똑같고 이게 접지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접지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얘는 이렇게 접지를 해버렸어. 맞죠? 그리고 접지를 여기다 해놓고 여기 달았네. 음. 그러면 요렇게 만들었을 때 요 영역이 단순히 두 배가 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두 개로 갈라져서 흐르는 거에 여기에 IC와 여기에 IC를 그죠? 있을 때 그냥 여기에 그냥 IC가 두 배가 되겠네. 왜냐하면 이게 면적이 두 배가 됐으니까. 요 두 배가 됐을 때의 근거는 뭐였어요? 그 아까 Q에 A에 이게 I가 곱하기 2가 된 거잖아. DN에 뭐 WB도 똑같을 거고, 그죠? 여기에다가 NP0 이것도 똑같을 거고, 똑같으니까 요거 두 배 됐으면 그냥 여기에 흐르는 요 값이죠. 요 값에 요게 두 배 됐으면 그냥 IS는 두 배의 IS가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여기 두 배의 전류가 흐르겠네 정도로 계산해서 이걸 두 배짜리로 하나로 만들어 버리면 똑같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보시면 two resistor are connected in parallel. 그죠? 그 다음에 have same terminal voltage. 이게 same이어야 되는 거야. same이면 우리가 싱글 크레스터인데 면적이 두 배인 거. 어떤 경우에? 에미터 에리어가 면적이 두 배인 거로 생각해도 된다. 그리고 두 배인 거는 어디에 직방으로 효과가 드러나냐면 IS 값에 곱하기 두 배로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뒷부분은 문제풀이네요. 쭉.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